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이곳이 있는 위치를 보신다면 고덕 강일 이 지구에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지도만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역세권이라는 겁니다. 비역세권 아파트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써 9호선 연장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비역세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면 또 한강이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요. 나쁜 위치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서울이다. 서울은 특별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비역세권이지만 그래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비역세권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비역세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얼마에 나왔냐는 거죠. 얼마에 나왔냐 한다면 그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7억 9천 7억 9천에서 7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7억 9천부터 7억 5천 그 사이는 그래 8점대라는 거죠. 8점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보다는 한 단계 아래 정도로 나왔다. 서울의 비역세권 아파트 분양가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점수대로 본다면 그 가격대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점수대가 맞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점수대 이 7억 9천이 맞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3만 달러 국가가 됐을 때 맞다는 거예요. 3만 달러 국가가 됐을 때 이 금액이 나오면 이게 8.8이 나와서 맞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양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거죠. 힐스텐 리슈빌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이 보이죠. 뭐 조망권이 있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없죠. 그럼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는 걸로 해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연장 이렇게 9호선이 있다 하더라도 좀씩 거리가 좀 있다 한다면 그래도 분양가는 이제 맞다는 거예요. 8점대에 나왔으니까 결국엔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 지역 그리고 그래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나쁘지 않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격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런 거죠. 7억 8천 뭐 7억 9천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 주변의 아파트 아유 난 15억을 달라 난 16억을 달라 막 요러한 상황이라면 저는 여기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경제가 성장을 안 하면 어차피 분양가를 못 올리니까 그런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서 못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경제를 발전하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뭐 오른다 뭐 그런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냥 소득이 오른 거예요. 소득이.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게 1만 달러죠. 1만 달러. 1만 달러 그냥 100만 원이라 보자고요. 그냥 대졸 초임 대졸이 한 1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겠죠. 코스피도 1000포인트. 대졸이 한 200만 원씩 받네? 그러니까 2000포인트겠죠. 대졸이 300만 원씩 받네? 그러니까 3000포인트 가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000포인트 가니까,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시절 있죠. 이 시절. 이 시절이 있는데, 그럼 2000한 2년죠. 2년 있어. 2002년이죠. 2002년, 뭐 2003년 뭐 그런 때가 있었겠죠. 한일 월드컵 때.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때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주방 광역시도 많이 올랐죠 했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시기 때 전라남도 곡성으로 갔어요. 곡성 기차마을이 있어요. 곡성 기차마을이 있어. 그냥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 곡성에서 이제 상업 지역이 있겠죠. 이런 데는 자 중요한 건 뭐 이런 지역들 상업 지역이 있겠죠. 그 안에서 상업 지역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곡성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뭐 이런 자리에 아파트보다는 이런 자리로 갈수록 땅이죠, 땅. 그래서 이 지역에 갔을 때 보면 이 당시 어느 정도 있냐 한 200평 정도의 어느 정도 있냐 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했을 때 아마 2억 한 5천 정도 했죠. 근데 그게 지금 가서 여러분들 이제 사시겠다. 이런 곡성 들어보지도 못했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곳 곡성 기차 마을이 있으니까 한 번씩 여행을 가보세요. 그곳이 뭐 은근히 또 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면 7억 8억 달러예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몇 배 올리냐? 한 3배에서 4배 올랐죠. 그래요. 3배에서 한 4배 오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올랐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대부분 그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소득이 3배 올랐다고 봐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다 그런 정도로 가격대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면 1998년도에 있는 거예요. 1998년도. 왜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3만 2천 정도 찍었잖아요. 3만 2천, 3만 3천. 그 정도의 국가잖아요. 3만 달러 국가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면 미국 기준으로 1998년도에 있는 거예요. 1998년도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지금 1998년도에 얼마에 나왔다? 얼마에 나왔다? 7억 5천. 7억대에 나왔다는 거죠. 7억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억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얼마였냐면 6만 달러 했죠. 미국이 6만 달러 했죠. 그럼 이게 몇 년이면 10년, 20년죠. 그럼 한 20한 2년, 22년, 뭐 23년, 통 크게 25년. 25년 후에 우리가 6만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보자고요. 26년, 25년 후에 6만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1998년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놨다면 1998년도에 애플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애플 사놨다고 하면 애플 주식을 사놨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렸죠. 우리가 25년 동안 정말 충격적인 세상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6만 달러가 됐다라는 거. 대한민국이 이제 6만 달러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분양가가 얼마에 나온다는 거야. 얼마의 분양가가 나온다? 자, 지하철역 없지만 뭐 서울에 있고 서울 있죠. 인서울 안에 또 이렇게 한강도 있고 이런 자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에 나온다? 분양가가? 그래요. 분양가가 14억에서 15억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6만 달러에 도달했다 하면 그때 뭐다 TV에서 뭐라고 나온다? 코스피 6천 가자.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의 비역세권 아파트가 15억이다? 라는 거죠. 15억 분양가다? 그러면 광주, 부산, 대구, 대전의 일반 아파트, 그냥 일반 아파트. 그런 거죠. 정말 그냥 신혼부부 한 10년 차가 그냥 일반 아파트가 얼마다? 10억이다. 그때부터는 10억 시대다. 이런 거죠. 9억, 10억의 시대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6만 달러에 도달하면 그런다는 거겠죠. 근데 도달 안 하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7억에 지어지는데 난 15억을 주시오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그냥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겠죠. 뭔만 터지면 경제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뭔만 터지면.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가치 도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본다면 2배 이상이었던 지점이죠. 그럼 대한민국 이 기간 2013년도부터 시작 2019년까지 2배 이상이었죠. 과거에도 뭐 그런 지역이 있었죠. 그럼 신기하게도 그때가 항상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뭐 그때랑 겹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걸쳐 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을 이렇게 탓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겹치는 거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항상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하면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안 떨어져요. 뭐 이런 식도 있고, 아유, 앞으로 더 올라야 하는데, 어차피 누구나 다 똑같아요. 개별에 있는 한 건, 두 건, 그런 얘기 아니죠. 그리고 분양가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왜?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안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죠. 이게 2008년도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가서 실거래가를 한번 다 보세요.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뭐, 폭락을 했는지, 안 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2020년도에 가서 그러면 지금 폭락한 데 있냐? 안 근다. 그런 거죠. 안 근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분양가는 멈춰 있다는 거죠. 분양가는 멈춰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멈춰 있다. 그러면 미래는 그런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되냐? 하우스푸어가 이제 뉴스에 나올 때가 된다는 거죠. 하우스푸어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이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똘똘한 채가 뭐 좋다 해서 여러 채를 뭐 버리고 똘똘한 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집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상황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 거주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주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힐스테인 리츠빌 강길은 분양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분양가는 어쩐다? 분양가는 그냥 맞게 있는 거예요. 분양가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분양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죠. 서울 분양가를 그냥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막 15억 달러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하자고요. 뭐 이러고 있다. 서울은 이러고 있다. 그런데 지방에 가면 분양가가 3억인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2억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거죠. 내가 3억이 무리다 하신 분들은 뭐 2억이라도 사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건 뭐 사도 아무 상관없죠. 근데 요런 거죠. 분양가가 10억인데 15억이다. 딱 이게 사는 사람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하우스푸어죠.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중요한 건 이상한 소리를 막 했지만 힐스테인 리슈빌은 분양받아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다. 뭐 앞으로 어떤 미래적 가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양가를 15억 달러 했으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강남에서 나오는 분양가니까 그런 거죠. 이미 역 다 갖춰져 있고 이미 몇십 년 아니 한 몇십 년 동안 이미 만들어진 도시에서나 지금 나오는 분양가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 분양가면 7억 정도의 분양가라면 당연히 분양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다. 그런데 뭐 분양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 3만 7천 정도 갈 때까지는 뭐 분양가가 거의 동결이니까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주절주절 이렇게 풀었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